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달렸더라고요. 답변을 달다가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좋아요가 눌린 댓글들이 있어서 질문에 대한 Q&A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복에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먹어보고 싶은데 언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혈압, 고지혈증이 있어도 괜찮을지,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섭취 타이밍이나 방법에 관련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나의 에너지와 하루의 식욕을 잡아주는 목적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분이 간식 욕구나 탄수화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아침에 버터를 먹어보겠다고 했다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기초대사량을 계산해서 오전 시간의 기초대사량을 커버할 정도를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기초대사량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오는 곳에 키, 몸무게, 성별, 나이를 넣으면 대략 나의 기초대사량이 나오거든요. 나온 수치에서 오전 4시간 정도, 하루에 6분의 1 정도겠죠. 이만큼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는 건데요. 만약 165cm에 65kg, 40세 여성인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1320kcal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6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즉 오전 4시간 정도 필요한 기초대사량을 따져봤을 때 220kcal가 되더라고요. 그만큼을 내가 버터로만 채워본다. 그러면 버터 1g이 7kcal 정도의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0g 정도를 먹는다면 210kcal가 되겠죠. 기초대사량을 커버하는 수준이 30g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먹어보시면서 활력과 에너지,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의 식욕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간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드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런 걸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오일과 버터를 두 가지 다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 다 먹어서 안 될 이유는 없겠죠. 양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버터는 소화가 조금 느린 편이고 올리브오일은 비교적 흡수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올리브오일을 먹을 때 포만감 측면에서 큰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대신에 올리브오일은 에너지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올리브오일의 에너지 밀도는 조금 더 높아서 1g당 9kcal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 30g 먹던 거를 올리브오일과 같이 먹는 조합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버터 2에 올리브오일 1 비율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버터 20g에 올리브오일 10g 정도 될 텐데요. 올리브오일 10g은 11cc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1큰술 혹은 2티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공복에 버터를 먹은 후에 얼마 있다가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초대사량을 계산한 수준으로만 우리가 먹는다면 4시간의 기초대사량을 계산해서 아침에 30g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후에 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기초대사량으로 쓰이게 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방의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서 세포에서 쓰일 때까지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이 시간은 인슐린과 혈당이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공복 연장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에너지가 좀 든든한 상태라서 점심을 먹을 때 탄수화물에 대한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 연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버터를 먹고서 4시간 정도는 지나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고탄수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찔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방 먹을 때 단 거 종종 먹으면 살이 찌고 체중이 불어난다는 댓글도 누가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버터 먹고 고기와 야채를 먹을 때는 빠지는데요. 버터 먹고 점심에 구내식당밥을 그대로 먹으면 몸무게가 더 늘더라고요. 버터를 먹는 목적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버터와 계란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버터를 20g과 계란 2개를 먹으면 지방은 약 19g, 단백질은 13g 정도가 됩니다. 버터 30g을 먹을 때는 지방만 24g 정도가 되거든요. 총 열량에서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대사적인 측면에서는 지방과 단백질을 먹었을 때와 지방만 먹었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단백질은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복은 깨지게 되고요. 공복을 유지했을 때의 이점은 우리가 그 시간을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시간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으면 그 효과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버터만 먹을 때보다는 포만감이나 식욕 억제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공복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가려면 버터만 먹는 것이 좋겠고요. 내가 든든한 아침 식사용이다 그러면 계란을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섭취 방법과 관련해서 식사 때나 간식 때 수시로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이어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나눠서 먹는 것보다 공복에 한번 먹어서 지방을 태우는 데 쓰고 공복감을 견디는 데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중간 내가 배고파서 안 좋은 간식을 먹는 대신에 버터를 먹는다,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먹는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총 섭취량이 늘어나는 방향이 아닌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한때 간식으로 키토빵 같은 걸 종종 먹었었는데 그게 열량이 높다 보니까 자칫하면 하루 총 섭취량이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먹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먹었다면 저녁에 식욕이 좀 조절이 되는지, 야식을 먹던 게 안 먹고 싶은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터나 올리브오일을 먹고 속이 니글거리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또 설사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올리브오일이나 버터처럼 지방을 먹고 속이 니글거리는 이유는 지방이 위의 운동을 느리게 하고 위산 분비를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담즙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에 레몬즙을 넣어 먹는 이유도 레몬즙이 위산 분비를 조금 자극시켜주고 담낭을 미리 준비시키는 효과를 내서 급격한 담즙 분비를 막아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버터를 먹을 때도 조금 니글니글 하시다면 레몬즙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같이 마셔주시면 니글니글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레몬즙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위산 분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위산이 과다한 컨디션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니글니글한 게 아니고 버터를 먹고 설사가 나는 것은 다른 이유일 수 있는데요. 버터에도 소량의 카제인이나 유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나 장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더 제거한 기버터로 변경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기버터로 변경해도 아예 지방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한다. 그러면 지방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리파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췌장효소 보충제를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방을 먹고 나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도 그 지방이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버터로 변경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포화지방이 피지선 분비에 영향을 줘서 여드름이 나는 상태라면 불포화지방으로 그러니까 올리브오일로 변경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피부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은 나한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버터를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당연히 우유크림으로 만드는 동물성 버터만 생각했는데 식물성 버터도 있다고 하셔서 찾아봤거든요.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버터 성분을 봤더니 대두유, 파묘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오일들은 당연히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공 버터는 몸에 해롭습니다. 동물성 버터는 우유에서 지방만 뽑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명을 보면 유크림 100%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유당과 카제인 같은 어떤 유단백이 적어서 유제품이 안 맞는 분들도 버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크림에 젖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제품은 발효버터라고 하고 원재료명에 젖산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향미가 좀 더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 소금이 들어가면 가염버터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냥 버터만 먹는다면 맛의 측면에서 가염버터가 좀 더 맛있을 수 있겠죠. 저는 소고기집에 먹다 보니까 소고기집이 좀 간간하거든요. 그래서 무염버터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기버터는 버터를 끓여서 수분과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장이 안 좋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정리하면 동물성 버터 원재료명을 확인해서 유크림 100%가 기본이고요. 소금이나 젖산균이 들어가면 풍미나 맛이 더 있을 수 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는데 먹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관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받은 시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먹는 약이 어느 정도인지, 혈액 검사상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진단된 지가 오래되신 경우, 특히 당뇨를 한 10년 됐다 이랬다면 아무래도 혈관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 놓고 포화지방을 드시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혈관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사질환이 오래되어서 혈관 합병증까지 있는 분이시라면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지혈증만 있다면 혈중 지질이 높더라도 혈관이 막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염증 수치가 높은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성지방 대 HDL 비율이 3 이상이면 혈관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려면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오히려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 단계를 넘어서 이미 당뇨라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고지혈증만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혈관이 깨끗하시다면 버터 10g 정도는 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간의 경우도 보통은 잉여탄수화물 때문에 지방간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거나 탄수화물과 안 좋은 지방을 같이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잉여탄수화물이 인슐린에 의해서 간에서 지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다른 문제는 없는가를 같이 고려해야겠고,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는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것이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게 부담되신다고 한다면 포화지방 대신에 불포화지방인 올리브오일로 대체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인데 버터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이런 경우도 내 대사에 맞춰서 양을 조절해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서 대사가 정상적인 속도로 잘 작동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용량으로 계산해서 드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고 있지만 피로감이나 부종처럼 손발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죠. 대사가 저하된 증상이 있다면 저용량 한 10g 정도부터 시작해 보면서 내 에너지와 활력 수준을 보고 증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낭 제거를 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복에 지방만 먹으면 소화 흡수가 힘들 수 있고요.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 낫습니다. 공복에 시도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역시 소량부터 시작해보시면서 복통, 설사, 더부룩한 증상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늘려보시면 되고요. 소화효소, 담즙 추출물 이런 걸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시기, 갱년기와 관련해서 버터와 키토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을 참고해봤습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갱년기 리셋이라는 책에서 순탄수는 50g 정도로 권고하더라고요. 순탄수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는 단백질도 50g 정도로 비교적 낮게 권고하는데요. 이런 식단을 키토 바이오틱 식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다만 배란기와 생리 일주일 전에는 이런 매크로 영양 계산하지 말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갱년기에 대한 다른 책, 브레인 리셋이라는 책에서는 식단에 대해서 지중해식 식단,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갱년기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가, 혈관 질환이 있는가, 다른 여성 호르몬 병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식단인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버터, 올리브오일처럼 지방 섭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덕분에 더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책으로 공부하고 머리로 아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챌린지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해 볼수록 식단에는 모두에게 딱 맞는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